13일 오전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처리에 따른 담화문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일본이 국제사회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오염수 처리를 결정한 것은 지극히 무책임하고 국제 건강 안전과 주변 국민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바다는 인류 공동의 재산으로 원전 사고 오염수 처리 문제는 일본 국내 문제가 아니다면서 일본이 책임을 지고 과학적인 태도로 국제사회, 주변 국가, 자국민의 심각한 관심에 대해 응당한 대답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원전 사고 오염수 배출 문제를 재조명하고 관련 국가 및 국제 원자력 기구와 충분히 협의하기 전까지 함부로 오염수를 배출해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은 지속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극도로 무책임한 행동으로 중국과 한국 등 이웃 국가들의 강력한 비난을 받아왔다면서 하지만 대부분의 서구 언론은 수억 명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일본의 결정에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많은 서방 언론들에게 그들의 환경적 관심은 이념적으로 편향된 것 같다며 환경보호는 그들이 경쟁국가를 억압하는 이념적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버리는 것은 인류 전체와 생태계 환경에 무한한 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이런 악한 행위를 서방 국가들은 비판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타임지 등은 중국 육류 소비 증가로 환경이 파괴된다는 기사를 쓴 바 있다며 육류 소비와 비교하면 일본의 오염수 방출은 인류의 건강을 더 위협할 것이지만 서양 언론은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전전 전 강둥 해양대 부총장은 해양이 자정 능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면서 결국 동중국해와 항어의 해양 유기체와 식물을 포함해 해양과 주변국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중국은 주변국들의 힘을 합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결정 철회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중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가입돼 있어 이 틀 내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언론사의 주장과는 달리 영국의 대표적인 유력지 중 하나인 가디언은 현지 시간 13일 온라인판으로 일본이 바다에 오염수를 내다 버리기로 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강력 비판했습니다. 가디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에 대해 일본 정부가 쓰는 용어인 처리수 대신 오염수와 방사성 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가디언은 일본 정부의 결정이 주변국들과 현지 수산업계를 분노하게 할 것이라며 환경단체들도 이 같은 결정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전하면서 특히 일본 그린피스가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며 그린피스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 전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해와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디언은 독일 그린피스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명백한 오류라며 일본 정부는 자국과 해외에서 이 사안을 놓고 기만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가디언은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저장돼 방류될 예정인 오염수가 약 125만 톤이라는 점도 짚으면서 현지 수산업 피해와 관련해서도 수산업계는 그들의 해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려 수년간 쌓아온 노력이 오염수 방류 때문에 원점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올림픽 개최를 석 달가량 앞둔 상황에 이번 결정이 나왔다며 일부 행사는 원전에서 60km 거리에서 예정돼 있다고 덧붙이기도 하면서 한국, 중국, 대만 정부가 각각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것도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 소개했습니다. 한편 13일 제주도와 전라남도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할 경우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 방류할 경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12일에는
부산, 울산, 경남, 전남 등 지방단체 담당자들이 부산에 모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한일해협연안, 시, 도, 현, 지사회의 및 환태평양 평화공원 도시협의체의 공동행동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성명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11월 20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제주 앞바다를 지키는 것은 이 바다로 연결된 모든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라면서 제주도는 오염수가 닿는 모든 당사자와 연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전라남도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로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지구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두 지자체 모두 도내에 유통되는 모든 일본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오염수 대체식품인 육개 관련주는 팜스토리, 체리브로, 할인 등이 있습니다. 팜스토리는 1991년 주식회사 서일산업으로 설립되었고 199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사료사업부와 육가공사업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료사업부는 우수한 배합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전문 배합 사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판매 수수료 및 물류비 등의 조정을 통해 유통구조상 경쟁 우위를 꾀하고 있습니다. 또 식육부문은 2000년 국내 1호 도축장 국가공인 해썹 인증을 받았으며 2014년 해썹 무결점 4년 연속 인증을 받았습니다. 돈육 브랜드인 생생포크와 한우 브랜드인 생생한우가 우수축산물로 브랜드 인증을 받았고 팜스토리 FC는 거점 도축장으로 지정되어 생산의 우수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체리브로는 1991년 주식회사 체리브로 식품으로 설립되었으며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개육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수직 계열화 업체로 사업 부문은 육개 부문, 육가공 유통 부문, 종계 및 부화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닭고기의 종자에 해당하는 조부모 닭인 원종계부터 부모 닭인 종계 및 유용 병아리 부화장, 육개 사육 농장, 양계 전문 사료 공장, 자동화 설비 도계장, 부분육 가공 공장 등 닭고기의 생산 공급, 유통과 관련된 전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육개 계열 화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림은 1990년 설립되었고 201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개육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수직 계열화 업체로 사업 부문은 사료 부문, 사육 부분, 도계 및 제조, 육가공 부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종속회사인 HBC는 사육 부문 중 원종계, 종계 사육을 통한 종란 생산을 일부 담당하고 있고 BMP는 종계 사육을 통한 육용 종란 생산 및 중추병아리의 육성을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림 애니멀 클리닉은 동물병원 운영 및 동물성 의약품 도소매를 담당하고 있으며 식물인 FS는 성게 노개, 도개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마니커, 교촌 FMB, 마니커프 NG, 이지바이오, 푸드나무, 동우팜투테이블, 정다운 등 여러 기업이 있습니다. 나열한 순서는 임의의 순서이며 주가 상승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투자를 강요하거나 부추기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의 사실 유무를 떠나 투자 판단은 자신의 몫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주식 이슈와 관련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